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테마는 바로 책입니다. 네, 오늘은 책 문화운동을 펼치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린이책 시민연대 순천지회 신명선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어린이책 시민연대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어린이책,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간된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어떤 삶을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어른들이 어린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미리 읽어보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렇죠. 시민연대 책 읽기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긴 한데요. 네. 어린이책 시민연대는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부모나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단순히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는 책이 목록이 어린이 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네. 책 속에서 아이들에게 줄 어떤 교훈이나 가치를 찾아서 그걸 평가하는 방식의 토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엄마나 며느리, 딸 그런 역할을 떠나서 온전히 저를 둘러싼 어떤 관계나 사회, 현실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책 속의 어린이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우리 아이하고의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린이를 포함한 약자들의 어떤 그런 거를 같이 하기 위한 연대와 우정의 활동들을 고민하는 연대 단체입니다.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에 책 읽기 모토가 있는데 어린이책 시민연대가 추구하는 모토죠. 평등한 책 읽기, 자유로운 책 읽기, 꿈꾸는 책 읽기,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방송에서 이 모토를 얘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책 시민연대는 책을 골라주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선택하면서 배울 수 있는 책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평등한 책 읽기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책이든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나 많이 알려진 그런 책을 읽다 보면 편중된 책 읽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책 읽기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필독이나 아니면 읽지 않아야 될 책이 없기 때문에 금서를 반대하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고요. 동네 책방이나 작은 도서관이 살 수 있도록 도서 정가제를 지지하고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로운 책 읽기인데요. 자유롭다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간섭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책 읽기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하는 일은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책은 좋은 책을 읽어서 즐겁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즐거운 것, 그게 자유로운 책 읽기 환경을 만드는 일이고요. 책을 읽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니까 강제하지 않아야 된다. 읽고 싶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가 자유로운 책 읽기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꿈꾸는 책 읽기는 책은 창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도 말하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자기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데 저희 단체는 다양한 책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사회적 차별, 편견을 걷어내는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책을 읽고 그 환경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누가 시키면은 그 순간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네. 책 읽기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는 말이 전 참 와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 어린이책 시민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평일 오전에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학교, 도서관 이런 데서 강의를 듣고 회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많고요. 특히 엄마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랬고 많은 회원들이 처음에 저희 단체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어린이 책을 접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좋은 책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회원이 돼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토론을 하면서 아이한테 줄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독자로서 책을 읽고 거기서 서로 나누는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되면서 내 사유를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기회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주체로 둔다는 게 가장 좀 인상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예, 부모가 뭐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참 새로운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지회장께서는 이제 20년 넘게 관련된 운동을 해 오셨는데, 동시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해 오셨단 말이죠. 네네. 댁에서는 아이한테 혹시나 이 책이 좀 좋은 것 같아,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진 않았었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어떠셨어요? 은근하게 했겠죠. 은근하게 했는데 특별히 제가 노력한 건 없고요. 제가 한 일은 오랫동안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책을 읽지 못했을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성장할 때까지 책을 열심히 읽어줬고요. 뭐 그림책부터 뭐 옛이야기 책, 동화책들을 가리지 않고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아이가 사달라는 책에 대해서 저의 편견 없이 다 사준 것. 다 사주셨어요? 사달라는 걸? 와, 정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아무리 형편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모의 눈에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은 마음에 쏙 드는 책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셨나요? 존중했다기보다는요, 아이에게서 배운 건데요, 그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책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책을 사러 갔는데, 제본도 형편이 없고 내용도 너무 부실한 종이접기 책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는 그런 종이접기 책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책이니 안 사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엄마가 고른 책은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고른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죠. 좋은 책과 나쁜 책은 누가 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기준은 누구에게 항상 옳은가? 이런 고민을 한 가지 하게 됐고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이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던 아이였으니까 무슨 판타지 뭐라고 할까요? 판타지 소설 같은 거? 판타지 소설 같은 많이 거를 읽죠, 그 많이 맘때는. 읽죠. 네. 그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생일 선물로 사주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질로 나오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다 살 수는 없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형편없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뒤져서 헌책방에서 그 책을 구입하고 집에 도착한 날 아이가 평소에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하던 머리를 감고 그다음에 책상을 정리하고 책꽂이를 정리하고 목욕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는 걸 봤어요.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때 책을 또 읽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왔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부모님들이 저처럼 그런 잔소리를 하시고 아이가 그런 책 읽을 때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라시지만 실제로 그때 저한테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군요. 재밌는 사례네요. 정말 뭐 아이의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즐겁고 주체적인 책 읽기는 누구나 그냥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누구나 할 수 있죠. 의무가 아니라면요. 네. 두 분도 그러셨겠지만 학교 다닐 때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고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교사인 다니엘 페나크라는 사람이 소설처럼이라는 책에서 독자의 권리를 얘기했어요. 독자의 권리, 첫 번째 책 읽지 않을 권리부터 책을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까지 10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책을 읽는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읽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책을 읽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강요나 의무가 없을 때 그것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린이가 어린이 책을 읽는 독자이고 그 독자한테는 책을 읽지 않을 권리부터 책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까지 있다는 거 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책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오늘 많이 참 배워가네요. 좋아하는 네.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안 읽을 권리가 나한테 있어.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요. 물론 이걸 지회장- 말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지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어린이 책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권 소개해 주시죠. 좋아하는 책이 너무 많죠. 네. 오랫동안 어린 책을 읽어서 네. 그래서 딱 하나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회원들과 같이 토론했던 책이 있는데
아주 애기들이 읽는 책이에요.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라고 오. 하는 그림책인데요. 네, 토팽이가 있네요. 네, 토팽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딱 반반씩 닮은 토끼도 아니고 펭귄도 아닌 아이죠, 사실은. 그냥 토팽이일 뿐이에요. 이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좀 다른 이 아이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거나 뭐 소문을 뭐 퍼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토팽이는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듣게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네. 나타나서 이제 그 착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팽이를 만났죠. 그래서 네. 토팽이가 토끼와 펭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뛰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는 다 늑대보다 더 빨리 해서 늑대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드디어 이제 늑대를 구출하게 됐다, 늑대를 퇴출시키게 됐다 하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영웅 서사가 약간 좀 불편하긴 해요. 영웅 뭐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다른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 그게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요. 그거는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보셨겠지만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힘들기도 하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부모가 아니라 아이고 그 아이가 헤쳐나갈 거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좀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토팽이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기도 하고. 긴 세월 동안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해 오셨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들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기가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독려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동료 그림책 토론을 많이 해요. 처음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책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토론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회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말이 많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그림책이 어린이만 보는 책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고요. 토론에서 어떤 내 의견이 옳다 아니면 저 사람의 의견이 옳다하고 토론 배틀을 생각하시는 이런 편견 때문에 오는 토론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다음에 그동안 주제를 찾는 책 읽기에 좀 지치거나 지긋지긋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이 어린이 책부터 읽으시면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도 주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걸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회장님. 고맙습니다. 네.